탁콩. 이번 시간에는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우울증, 혹시 나는 임신 이후 출산한 뒤에도 우울 증세가 전혀 없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누구나 다 조금은 민감했었던 것 같아, 좀 스트레스도 있었어, 심한 그 불쾌감이나 어떤 예민한 그런 감정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 너무 심각해서 힘들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혹 지금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또 하소연해도 힘드시죠, 이런 답 외에는 들을 수 없어서 많이 어려우시죠. 산후우울증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두 가지로 말씀드리냐 하면요, 산후우울증 자체가 정신병리로 등록된 병입니다. 이 병이라는 건 저희 그 정신병리 기준에서는 DSM-4라는 미국 정신병리 편람이 있거든요. 이 정신병 편람에 정신병리로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이 우울증 증세가 병리적 우울증,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DSM-4에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신과 치료가 요구되는, 심각한 심리치료가 요구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되돌아보시면 일정 기간 나는 어려웠지만 여튼 넘겼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이거와 유사 증세를 보이시는 거죠. 이 DSM-4에서 말하는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면요, 출산 후 4주 이내에 심각한 불안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하면 보통 떠올리시는 어떤 생각들이 있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가라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또 심각하게는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고요. 산후우울증은 특별히 죄책감도 심하게 갖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나는 그런데 이게 4주 이전에 생겨서 계속 간다, 쉽게 2, 3주 안에 해결이 안 되고 한 달, 두 달 간다, 이러면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요, 이 중요한 초기 신뢰감을 줘야 하는 영아, 그러니까 내 자녀한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이런 상태가 남편이나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그들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저희는 이제 순환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한쪽에 탓이 있지 않다는 거죠. A가 B의 이 행동을 하는 것은 B가 이것이 왔기 때문이고, B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A가 먼저 또 이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출발점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 순환고리를 끊는 구두점이라고 말하거든요. 저희 그 가족치료에서 구두점이라는 치료 기법이 있을 정도예요. 내가 딱 끊어버리면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는 건데 계속 나쁜 피드백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건 나 또한 똑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와 색깔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의 분노나 죄책감이나 힘든 게 이 투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투사라는 건 남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남편을 뭐 어떻게 해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는 충동이고 마음인데 실제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진다기보다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본인이 인식이 되어지니까 굉장히 괴롭고 죄책감이 더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권유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이 유사 증세,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들이 많이 겪는 출산 이후에 뭔가 예민해졌어, 뭔가 힘들어, 무기력해, 그리고 작은 일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럴 때는 좀 저희가 자가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유사 증세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꼭 4주 이내 이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산후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유사 증세는 사실 그냥 넓게 봐서 출산 이후에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지는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유사 증세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산후에 예민해지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 이전까지, 그러니까 분만 전까지 임신에 관계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임신 호르몬이요, 참 신기하게도 분만한 그 직후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려요.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 호르몬 관련해서 부산물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이 부산물 중에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따뜻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그런 호르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절력을 높이는 그런 호르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께서 임신을 했을 때 아가한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출산 이후에 이게 없어지면서, 임신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이 부산물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동이 조절이 잘 되다가 물리적인 조절의 힘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호르몬에 의한 힘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왜 자궁이 벌어지잖아요.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자궁이 급격히 수축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하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하복부 통증이 있으면요, 사람은 묘하게 예민하게 돼요. 이 소화기 계통의 장애, 그러니까 장애가 아니라 소화기 계통에 병이 있으신 분들이요, 신경이 예민하십니다. 왜냐면 장이 어려운 건, 장이 아픈 건 신경의 이 예민함을 같이 만드는 중요한 물리적인 요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힘들고요. 또 체온이 약간 상승되어 있어요. 출산 직후 쭉 이제 뭐 한 달 이내까지는 계속 체온이 상승되어 있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계속 배출하는 게 몸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소변량도 많습니다. 이런 이제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물리적인 요건의 변화 자체가 민감한 기운을 만든다는 거죠. 예민한 기운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유사 증세에서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으로 얻는 게 무엇이냐. 저희 이제 심리학에서는 2차적 이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얻는 게 뭐냐, 이 증세에 동기가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싶어, 이런 분만 있지 않으시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신 좀 이렇게 해줘,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주변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아? 내가 출산 이후에 지금 이렇게 예민할 텐데, 소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게 꼭 이제 계산했다기보다도요,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다, 이러면 그것이 내 2차적인 이득이고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연구 결과도 그렇고, 그런 연구 결과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이 테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것이 이득이 되는 거와 실이 되는 거, 분명히 실이 되는 게 큽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 순간에는 주변 사람들이 잘해줄지 몰라도 그러면서 지쳐가고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심해,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가 훨씬 더 친밀감이나 유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버겁고 힘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관계의 질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그러한 시기를 겪는 동안 내 사랑하는 아기한테, 내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해주고 민감성을 가지고 신뢰감을 줘야 하는 그 중요한 영아기 초기 그 시기를 그냥 버린다는 거죠. 아기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심리 이제 그 학파의 경우에는 100년을 요즘 이제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100년을 사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시기, 그것을 대신하는 시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 실이 훨씬 크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2차적 이득에 대한 인식을 하신 뒤에 이 증세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다. 아, 내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꼭 산후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저희 스트레스 받는 일 많잖아요. 좋은 시월드도 있지만 좀 까칠한 시월드도 있고, 또 좋은 남편도 있지만 때로 좋은 남편조차도 뭐 바깥일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한테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육아의 상황이 내 몸의 상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때로 어렵고 버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아,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둘 것인지, 아니면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지, 이것은 선택이시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반드시 책임이 또 그 후유증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스트레스 상황, 우울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